제가 또 녹화를 안 했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깜빡깜빡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상품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어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다면 많은 경쟁 제품들, 경쟁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나를 차별화시키고, 또 이 차별화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관심을 더 받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전략서라는 걸 수립하지만은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부분,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포함돼서 우리가 포피 믹서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그중에서 이 프라이스와 플레이스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볼 거고요. 흔히들 가격하면은 가격을 그냥 매기는 거, 뭐 가격 전략이라 그러면 이걸 얼마에 정할 것이냐, 뭐 10,000원을 팔 것이냐, 15,000원. 이건 사실 의사결정이거든요. 이 가격을 얼마로 팔 것이야 하는 건 의사결정이고, 전략은 그거하고 좀 틀려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한 번씩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전략이 되겠죠. 경쟁사들이 많아. 그런데 이 경쟁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후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좀 이 진입 장벽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것이냐 해서, 이제 어떤 그중에 뭐 상품도 있지만은 한 부분이 가장 민감한 것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격을 낮춰서 들어가서 높여 가겠다, 수익을. 낮으면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마켓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격을 올려야지, 이런 것들은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많이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좀 사실 어렵죠. 왜냐면은 너무도 상대해야 될 경쟁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시장을 갖다가 싸게 들어가서 다 섭렵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들이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부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AHC 아이크림 같은 경우죠. 소위 말해서 가성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크림 하면 항상 되게 이제 뭐 고농축에 대한 부분, 아니면 양이 작고 그다음에 눈가만 특별하게 바르는 어떤 그런 제품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방을 좋게 만들고 음 얼굴 전체 페이스 케어를 하는데 다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많은 양을 주다 보니까는 그게 과연 가능할 건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된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지만은 브랜드샵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뭐 미샤나 페이스샵 같은 경우가 사실은 3,300원, 이건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본다면은 대부분의 10,000원 이상의, 뭐 15,000원, 거의 20,000 원대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3,300원이라는 부분을 실시를 했었다는 것이죠. 물론 3,300원은 가격을 그렇게 정했다, 매겼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어찌 보면은 우리의 그냥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과연 돈을 벌 수 있어? 수익성이 보장이 돼?'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든 소비자들한테 뭐 가치 없는 부분들을 코스트 다운을 시킨 거죠. 용기를 아주 저렴하게 만든다든지, 또 어디 부품들을 소비자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을 없애면서 그 없앤 부분만큼을 가격에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음.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례가, 여러분이 자주 이제 입학 시즌이 되면은 뭐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컴퓨터 프린터를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무료로 주는 거지만은
그 프린터가 공짜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그걸 무료로 주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잉크는 사서 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프린터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만든 그 잉크 커트리지가 아니면은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잉크를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거기서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한 거죠. 이거는 전략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뭐 리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프린트 잉크를 이렇게 리필로 한번 사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가격이 싸서 딱 사지만은 퀄리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품을 오리지널을 구매하는 경향들이 많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인 거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보면 어떤 구독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멤버십. 그러니까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그냥 막연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좀 회비에 대한 값어치라는 거.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소비자가 보기에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지만은 그 혜택을 내가 한 번 물품을 구입만 하면은 거기에 택배비로 그것이 서로 세이브가 되고 두 번째부터 구매는 내가 택배비를 무료로 해준대.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정도씩 이렇게 구매를 하는 분들은 그거 한 번 택배비를 낸 거를 회비로 내고 꾸준히. 근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은 단 한 사람이 어떤 그런 회비를 받는 거지만은 그 회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보가 되잖아요, 그 비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3,000 원을 받는데 만약에 1,000명이 회원이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10배로만 들어가면 그것이 3,000만 원, 3억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주 고정적으로 내가 수입이 확보가 되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전략적으로. 자, 그다음에 또 렌탈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기계 하나를 사기에는 되게 참 부담스러워. 근데 쓰고는 싶어. 그렇다면 그거를 뭐 2년에 걸쳐서 아니면 4년에 걸쳐서 분납을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없게 사용은 그대로 하지만은 내가 일시불로 지불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들이 있겠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부분이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가격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가격 전략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냥 가격 뭐 상품 만들으라고 하면 가격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쟁사 제품 대비 그냥 경쟁사가 얼마에 팔리니까 나는 얼마에 팔겠어. 이걸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가격을 매기는 거다. 가격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오늘 12주차이기 때문에 한 2주차 정도 하면은 마지막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STP 전략, 그 성공 브랜드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이제 14주까지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주차에는 그거를 발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2번밖에 강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마케팅 프로세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 눈에 이제 많이 익숙할 겁니다.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격과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라는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남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 포피 믹스라는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하드웨어적인 외형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를 또 포시 측면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한 것이 있는데 포피가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해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상품, 유통 이렇게 구분하는데 편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좀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제품에 있어서는 소비자한테 어떤 가치를 주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능을 한다면은 소비자한테 어떤 밸류를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유통이라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본다면 편리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매장을 과거엔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가격도 비교하고 제품의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모바일에서도 다 충분히 또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는 이런 것들은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죠. 편리성, 컨비니언스로 해석을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이제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 여기에 물론 여기에 광고, 홍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은 제품 자체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패키지도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뭐 네이버 스토어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제품 판매처를 형성을 한다. 플랫폼상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설명, 어떤 컨셉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광고는 돈이 드는 거야. 이제 이 돈 쓰는 게 프로모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쨌든 광고 홍보 플러스 이제 판촉에 대한 부분들, 뭐 가격 할인도 크게 봐서는 이제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프라이스는 이제 소비자가 얼마큼 여기다 코스트를 지불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프라이스를 고려를 해야 된다. 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코스트 개념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 근데 기존 고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이제 멤버십 같은 경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세이브 되는 거. 내가 특별히 돈을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어떤 혜택을 더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뭐 마일리지 준다든지 뭐 포인트 제도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매력을 계속적으로 높이게 하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다른 브랜드를 쓰는 고객이나 우리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 뭔가 베네핏을 제공하면서 우리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 전략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가격 전략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왜 가격 전략이 필요하냐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가격이라는 부분도 결국 이제 매출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공식을 우리가 세일즈 볼륨 이렇게 해서 이제 V로 표시한다면 여기에 T, R, A, P, S, PP, P 두 가지 또 L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게 뭐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부분을 같이 한번 접목을 해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 T는 트라이얼입니다. 당연히 따라 나온 것이 R은 리퍼처스, 재구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트라이얼 하는 거는 컨셉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 부분은 컨셉이 별로야. 그러면 잘 선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컨셉을 잘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가 컨셉. 두 번째 이 R, 리퍼처스는 뭐냐면은 컨셉은 좋았는데 써보다 보니까 컨셉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 이 퍼포먼스라는 부분인데 이게 퍼포먼스는 결국 품질이죠.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당연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컨셉만 이렇게 잘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컨셉만큼이나 좋은 것이 우리가 품질로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컨셉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오버 프로미스. 과대 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좀 드렸어요. 왜? 과대 광고를 하는 순간에 소비자의 기대치. 이것이 컨셉은 expectation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E는. 그래서 소비자는 우리가 컨셉을 얘기하는 만큼을 기대를 하게 돼요. 컨셉이 좋으면은 저 정도의 혜택이 있겠구나. 우선 이제 그런 결과치로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을 하는 거죠. 구매 시도를 하는 거고. 사용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X는 뭐냐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품을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에 대한 결과치는 결국 품질에 대한 효능, 이것이 퍼포먼스죠. 그래서 이 제품이 좋다 그러면 결국 재구매를 하는 거죠. 리퍼처스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는 이제 뭐 제품의 컨셉, 제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품의 컨셉과 제품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여기 나온 A는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품을 딱 접했을 때에 대한 상황이고 처음부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안 알려져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컨셉이 좋고 제품이 품질이 좋아,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어웨어니스죠. 인지를 하는 거죠. 광고를 통해서 혹은 홍보를 통해서 이 제품, 이 브랜드가 있다는 존재 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광고의 역할이고 알려주는 거죠. 아무튼 인지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어웨어니스, 똑같은 어웨어니스죠. 그러니까 어웨어니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를 통해서 혹은 뭐 여러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P는 뭐냐면, 첫 번째 P는 여기에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알고 있는데 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 그렇다면 접근이 되게 안 되겠죠. 또 매출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시키지만은 여기에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매출 볼륨이 더 커지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또 떨어지는 부분. 대신에 이거는 좀 반대적으로 역할을 하죠. 높으면 높을수록 트라이얼을 적게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트라이얼은 더 높아지겠죠. 볼륨 자체는 적을지는 몰라도. 이런 어떤 서로 정비례 반비례에 관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S는 세일즈입니다. 영업력도 필요해요. 아까 알려주는 것들은 광고의 효과, 여러분 마케팅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마케팅에서 또 가격을 정하겠죠.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업 조직이나 아니면 이거는 크게 봐서는 유통점에서의 영업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어. 그러면 올리브영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그 세일즈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올리브영과 뭐 랄라블레의 매출, 어떤 인지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틀리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액이 틀려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력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P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영업력에 대한 첫 번째 P는 뭐냐면 플레이스예요. 어떤 장소에 우리가 입점을 하느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틀려지겠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요. 또 한 가지가 프로모션이죠. 그래서 플레이스와 프로모션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고려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프로모션은 뭐 1+1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에 L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더한다면 약간 행운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운은 제가 컨셉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찌 보면 약간 공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 어떤 제품들은 참 시기상조하게,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와서 소비자가 잘 이해를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늦게 나와서 앞에 나온 경쟁자들이 다 이렇게 훑고 나가서 기회가 없는, 판매되는 기회가 없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사실은 뭐 기획된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제품에 보면 썬 제품 같은 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썬 제품을 언제 론칭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썬 제품을 하나 삼으로써 이것이 뭐 한 달에 하나씩 쓰는 그런 아주 빈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면은 거의 1년을 쓴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썬 제품을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선출시했을 때 소비자가 피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소비자들이 아직 안 샀을 때 내 제품이 구매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반대로 모든 경쟁 제품들이 다 출시하고 제가 제일 늦게 됐어. 그러면은 내 제품이 거기서 소비자로부터 간택을 받기까지가 너무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이밍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운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기획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프라이스와 관련돼서는 이런 어떤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고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울님, 햄버거를 좋아하시나요? 햄버거요? 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내일 점심 때 시간 되시면 저랑 7만 원짜리 햄버거 하나 먹으러 가실래요? 햄버거 너무 비싸요. 예? 7만 원
좀 비싸요. 음, 농담으로 해봤습니다. 그렇죠. 왜 7만 원짜리 하니까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을까요? 햄버거라는 상품 음, 자체가 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음, 7만 원 좀 그렇죠. 비싼 것 같아요. 다올림은 어쨌든 뭐 햄버거를 좋아하신다니까 어쨌든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내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도 뭐 햄버거 그러면 4달러잖아요. 4달러. 4천 원이면 충분히 맛있는 걸 먹는 게 햄버거라고 생각돼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근데 갑자기 7만 원이래.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됐잖아요. 7만 원짜리 먹을 거면 차라리 뭐 호텔 뷔페 가서 멋지게 먹지, 우아하게 먹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 소비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 햄버거 하면 얼마대의 가격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쓴다는 것이죠. 반대로 정호님 4인승 자동차인데 300만 원짜리래요. 어, 네. 네? 한 대 사시겠어요? 아, 마이크 들리세요? 예, 들려요. 아, 네. 제 아,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처음에 무슨 자동차라고 하셨죠? 자동차를 사는데 300만 원짜리인데 네. 한 대 사시겠냐고요. 아니, 300만 원짜리면 얼른 사야죠. 얼른 사야지요. 네. 아니 어떤 건지도 모르고 스펙도 모르고. 4인승이라면서요. 예. 그럼 굉장히 넷이 타는데 400만 원짜리면 엄청 아 싼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쵸. 엄청 싸죠. 근데 엄청 싸니까 뭔가 네.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 걷기는 제대로 글쎄요. 굴러갈까? 어, 음. 차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손녀 태우고 유치원 어,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안 되세요? 그렇죠. 좀 그런 어. 자동차 안전성. 무조건 우리 정원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싸면 좋다. 일단 타고 보자. 정원이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홈쇼핑에 아주 그냥 꽂히면은 다 사드릴 뿐이에요. 소비자마다 그런 게 틀리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가만 곰곰이 생각하니까 300만 원 하면 되게 싸. 되게 좋네 하지만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자동차 하면은 뭐 내가 매일 사는 어떤 물품은 아니지만 얼마 대충 4인용이면은 이게 한 뭐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마티즈도 모닝도 뭐 경차라고 그러지만은 4명 타잖아요, 거기도. 근데도 한 800만 원 이상은 해야지.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300만 원은 좀 그럴 것 같아. 어. 저 차를 사면은 달릴 때 창문 틈으로 뭔가 바람 소리가 싱싱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9천 원짜리 원목 의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원목이 아니고 가짜 나무 아니에요? 막 눌러서 붙인 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원목은 아닐 거야.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부서지거나 이게 뭐 위험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아주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식을 통해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가격에 대한 기준들이 생겨 있다는 거죠. 이걸 레퍼런스 프라이스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천 원짜리 영양권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싼 게 좋잖아요. 근데 2천 원짜리 영양크림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어,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좋을까? 내 피부가 싸다고 그래서 내 피부는 소중한데 거기다 썼다가 2천 원짜리 썼다가 막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구매 의향, 이 가격이 주는 소비자의 구매 의향과 되게 밀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 이걸 우리가 레퍼런스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부분 해요. 여러분 설계할 때도 보면은 경쟁사 제품을 찾는 이유도 그런 거를 소비자들은 저 제품에 대해서 대략 얼마 정도를 지불하려고 할까. 최근에 스틱 코스메틱이 나왔는데 스틱 코스메틱을 출시하면 얼마를 소비자가 낼까? 여러분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세요?
가이에서 스틱 코스메틱을 출시했잖아요. 이 가이에서 출시한 이 스틱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를 지불하면은 다 이게 합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무 대답이 없죠. 가이 제품이 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일단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봤을 때 그냥 네. 개인적으로 음, 한 2만 원 음, 안쪽이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지금 이제 뭔가 좀 주저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경험이 없을 때는 붙이는 게 가격이에요. 먼저. 근데 그렇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조금 이따 그 설명을 좀 더 드릴 거고. 자, 가격이라는 거는 약 제시를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처럼 품질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너무 비싸 버리면 뭐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때로는 이 브랜드를 연상하기도 해요.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가격대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이 싼 건지 비싼 건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여기 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면 소비자가 볼 때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한 가격에 비해서 아주 높게 나올 때, 또 아주 낮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높게 이렇게 적정이 되면 되게 내가 재수가 좋아서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샀구나, 이런 부분이죠. 반대로 이게 아주 낮아 그러면 실제 사용해 보니까는 뭐 너무 싼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들은 유사 수준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경쟁 제품하고 비슷한 것들, 이거는 이제 그래서 경쟁 제품에 비슷하게 붙이는 거예요. 실제 가격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낮으면은 좀 질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높게 되면은 좀 내가 좀 재수 좋게 그런 것들을 얻었구나 하는 생각. 자,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들. 자, 같은 제품이에요. 시슬리의 이런 에센스와 네이처 리퍼블릭의 에센스. 뭐 제품으로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슬리 이 에센스에는, 세럼에는 얼마의 가격을 지불할 걸까요? 아니면 네이처 리퍼블릭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시슬리는 비싼 걸 아시잖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브랜드에 대한 것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지만은 오히려 이건 비싼 것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긴 크리스찬 디올이에요. 여기는 아이오페의 에어 쿠션 팩트예요. 자, 디오르의 에어 쿠션 팩트는 20만 원이래. 아이오페는 에어 쿠션 팩트가 3만 원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구입하게 될까요? 이 중에서. 디오르 30만 원짜리를 그래도 구매를 할까요? 30만 원 너무 세죠? 10만 원만 볼까요? 10만 원짜리 에어 쿠션 팩트하고 아이오페의 3만 원짜리 에어 쿠션 팩트, 어떤 걸 선택할까요? 돈 있는 사람은 10만 원짜리 사고. 음, 네, 돈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거 가리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다올님 돈이 그러면 많으신가요? 그냥 다올님이 선택을 한다면 전 좋은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아서. 네. 그럼 디오르의 근데 10만 사실 원짜리. 어, 어, 어. 그냥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음, 제품 차이가 많지 않다면은 좀 음, 저렴한 거를 살 것 같아요. 음. 대중적인 게 아니라 지금 다올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는 그게 벌써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어쿠션 팩트가 크리스티안 디오르가 처음 개발해서 만든 거다면 당연히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는 어디예요? 아모레 퍼시픽이고 아이오페가 더 잘 만들어 이거를.
저건 브랜드 가격이야.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겠죠. 아닐까요? 네. 굳이 내가 품질만 좋으면 됐지. 그리고 얘네들이 오리지널인데 얘네 거로 충분히 내가 만족해. 그렇다면은 아이오페로 내가 3개 살 돈 가지고 크리스찬 디올을 굳이 살까? 이런 부분이 많겠죠.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아까 전제 조건은 돈 많으면 당연히 크리스찬 디올을 사겠지. 왜? 나는 브랜드를 산 것이지 제품을 산 게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내면에.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는 좀 틀리다는 거죠. 앞서서 이 세럼과의 경우가 틀리고, 만약 랑콤과 메디힐의 마스크팩이 있어요. 근데 랑콤의 마스크팩은 이게 뭐 10,000원이라 치고 요건 2,000원이래. 물론 이럴 경우에 10,000원이라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랑콤을 쓰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2,000원짜리 메디힐도 충분히 괜찮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내가 5개의 가격에 이거를 굳이 사려고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가격이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가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가치라는 것은 그 가격에다가 뭔가 브랜드, 여기 시슬리가 주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이 메디힐에 대한 부분들은 가치보다는 오히려 이 가치 자체가 가격에 준하는 정도의 가치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잘 이해했을 때 여러분이 가격을, 근데 제가 보면 특히 이제 뭐 창업을 해서 뭐 몇 년 전에도 보면은 제 지인 중에서 화장품 쪽이 괜찮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화장품을 전혀 모르면서 진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 마스크팩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메디힐이 갑자기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대박이 나다 보니까 나도 그런 대박에 운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더 쉽게 이렇게 이런 어떤 브랜드 중심의 제품이 아닌 쪽에다가 좀 쉽게 접근하게 들어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만들고 나면 10,000원짜리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다 개발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거 괜찮지 않아요? 막 이런 뭐 어찌 보면 약간 위안받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럴 때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처음부터 다시 마스크팩을 얼마짜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냐고 계획을 물어봐요. 그때는 확실히 알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러면 마스크팩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는지 아시냐 그러면 아주 잘 알아요. 2,000원짜리 잘 팔리기 때문에 2,000원짜리 만들어야 돼요 하고 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오기는 10,000원짜리를 들고 와요. 근데 퀄리티는 2,000원짜리하고 빈비 없어요. 똑같아. 근데 가격은 10,000원을 받아야겠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원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음, 또 현실 그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음. 망하겠죠 뭐. 창업하시려고 그랬던 거 있죠, 지금. 창업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근데 오히려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예.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너무 자신감이 점점점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제가 너무 이 마케팅에 쉽게 대해서 생각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상이 정말 많았었는데 예.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점점점 지금 알아가니까 너무 물러나요?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럼 안 현실적으로. 되는데. 자신감을 가지라고 제가 막 지식을 아니요. 전달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좀 조심스러워지고 아니, 아까 창업하세요. 저도 지금 그런 케이스죠. 음, 생각하는 거는 뭐 얼마짜리 해가지고 해야 돼 하는데 실제 만들면서 보니까 뭐 지금 아까 그 마스크팩 음, 뭐 10,000원짜리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음,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음.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면서 알 정도면은
창업하셔도 돼요. 그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수요일 날은 이제 학부 학생들하고 이제 뷰티 창업론이랑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이 프로세스를 다 아는 걔네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출시는 안 하지만은 기획서를 다 만드는데 학교에서 이제 경진대에 있는데 어저께 그저께까지구나. 그저께까지 그 마감이었는데 두 팀이 있었는데 두 팀이 냈다가 이제 한 팀은 지금 일단 통과했어요. 15팀 중에 통과를 했고 한 팀은 통과를 못 했는데 막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상품을 만들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저 어머님한테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런 내용을 알고 가는 거하고요. 그냥 모르고 막 가다가 나중에 하면은 진짜 나중에 억울하잖아요. 진짜 컨셉을 만들어 보면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품부터 만들거든. 그리고 왜 2,000원짜리를 처음에 2,000원짜리를 소비자들이 대부분 사는, 그러니까 마스크팩 하면 2,000원짜리를 인식하게 돼. 2,000원보다 더 싸게 만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현실적으로 가면은 우리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어디에 뒤지냐면 처음에 설계하다 보면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많이 만들면 싸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미니멈으로 만들고 싶어. 왜? 아직 얼마를 팔려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시장 조사가 안 끝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팔 건지, 내가 이 제품을 내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개 정도를 사줄 건지 이거를 머릿속에서 최소한 설계를 해봐야지. 현실하고 틀려도. 그거 없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장 좋은 얘기가 미니멈 콘텐츠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꾸로. 그럼 당연히 비싸죠. 5,000개예요. 이래요. 그럼 5,000개의 단가가 50만 개하고 당연히 코스트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차질이 나기 시작해요. 2,000원에서 잠깐 붙여줘. 납품 단가가 비싸대. 그럼 비싸게 되면 일단 안 팔릴 걸 알잖아요. 그럼 거기 스톱하면 다행인데 계속 가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5,000원짜리까지 넘어가요. 이걸로. 그래. 그럼 내가 일단은 그래도 5,000원짜리 사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도 더 이쁘게 하고 여기 어떤 그러다가요. 나중에 이제 10,000원이 되잖아요. 이상한 원료를 가져와. 처음에 있지도 않던 원료를 가져와서 EGF 원료 가져와가지고 0. 소수점 한 10짜리 되는 함량을 집어넣대. 효과는 1도 없죠. 그러면서 EGF 마스크팩을 만들어놔요. EGF 마스크팩이라서 난 10,000원을 받겠대.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벌써 코스가 없다니까 그걸 어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상한 성분 집어넣으면 소비자가 현혹돼서 사줄 거라고 생각해서 10,000원짜리 EGF 마스크팩을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처음 의도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급박스럽게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본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열이면 열 그렇게 와요. 자, 아까 종모님이 좀 겁이 나고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잃었다는데 저는 제가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게 뭐냐면 알면 아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겠죠. 2,000원짜리가 소비자들이 마스크팩에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의 프라이스라 그러면 2,000원에 그것도 맞춰야 돼요. 딴 원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우리는 안 되는데 다른 업체 찾아가야죠. 2,000원에 맞춰줄 수 있는 업체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좀 품질이 떨어져 보일지 몰라도 2,000원에 일단 포커스를 해야죠. 업체를 바꿔서라든지 내용물을 바꿔서라든지 시트를 바꿔서라든지 그럼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똑같아야 돼요. 내가 2,000원짜리에 맞추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럼 1,500원 해볼까? 1,500원이나 2,000원에 별 차이가 없으면 1,500원 맞춰서라도 한번 해볼 생각을 해야죠. 왜? 이거는 명확하게 소비자가 2,000원 이상은 안 줄 것이야. 이 제품에 투자를 안 할 것이야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떡하니 10,000원짜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마스크팩으로서 존재가 안 되는 제품이 된 거예요. 그게 낫겠나요? 아니면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2,000원에 무조건 맞추면 어떤 게 더 선택의 가능성이 높을 거냐는 거예요. 소비자들 다 폄하할 건 아니지만은 소비자 중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는 마스크팩을 하나 살 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 초창기에 중국의 고객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득이 좋아져서 이 사람들 안 쓰지만 이 마스크팩이 2,000원짜리 나왔을 때 왜 좋아했느냐? 나는 화장품을 쓰고 싶은데 내 수입이 적기 때문에 화장품을 쓸 수가 없어. 근데 마스크팩 딱 쓰고 나니까 야, 이거 올 케어한 스킨케어를 다 한 느낌이야. 심지어 양도 많아. 그러니까 그거로 얼굴 전체도 바르고 팔도 바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객들이 있고 그런 고객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있는 시장에서 자꾸 싸우려 하다 보니까 비싸. 그러니까 10,000원으로 되는 순간에 그 고객들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품을 팔고 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이 제품을 경험을 못한 사람한테 오히려 시장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그게 세분화 시장에 대한 거죠. 그럼 거기다 집중하는 게 그 타겟한테.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라도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한국 제품 안 쓴다고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요 진짜 부자들이 많거든. 그러면은 이 프랑스 제품이나 미국 제품 아니면 일본 제품 쓴다고요. 그럼 2선, 3선 도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꽝저우라든지, 꽝저우도 사실은 큰 도시거든요. 그럼 저기 3, 4선에 있는 도시들, 지방 도시라고 그러지만 그 지방 도시들도요. 우리나라 인구수부터 많은 데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팔아야 되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베트남이 지금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베트남은 아직도 소득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처음 들어가면 막 샴푸 같은 거 막 하거든요. 우리나라 샴푸들은 대부분 펌프까지 달린 용기형이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파냐면 아직도 좀 그럴 거라 봐요. 이런 파우치 있죠. 소위 말해서 뭐 문방구에 가면 이렇게 뭐 젤리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파우치 해놓은 거 어떤 건지 감이 오세요? 쫀득이 이렇게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비닐로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비닐에 점선이 있어가지고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나오니까 잘 아실 텐데 쭉쭉 하나씩 찢어서 먹는 거. 그런 파우치 옛날에 우리가 샘플로 만들었던 5mm짜리 비닐 포장된 거 그게 정품이에요. 그거를 5개만 사가서 온 가족이 쓰는 게 그나마 꿈인 가정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우리가 막 용기 뭐 패밀리 타입으로 크게 하고 거기다 펌프 붙이 이게 제품이 통용되는 시장이 아니거든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설계를 해야 됐어. 그런 고객들한테는 그런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K뷰티에 있어서 무조건 펌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장에 들어가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다시 해야 되죠.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죠.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캄보디아나 라오스로 간다면 더 열악해요. 베트남은 그나마 소득이 좀 좋아져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든다면 또 다른 기계가 있다고요. 저는 그런 접근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어느 자리를 잡으면 그 나라가 계속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경제가 발전을 할 것이고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위 말해서 자기한테 투자하는 투자 비용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죠. 지금과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 가면 자, 그 사이에 우리의 브랜드들에 대한 뭐 소위 말해서 신뢰라든지 친화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을 아예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한다고 나도 실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까지 본다면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고 국내에서도 본다면 그런 세밀한 시장. 그래서 저는 아까 정원님이 제 강의 들으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은 잘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좀 칭찬을 드리고 두 번째 쉽게 포기할 건 아니에요. 내가 시장을 한쪽 면만 봤을 수도 있다. 다른 면을 한번 보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런 기회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평범하게 봤던 고객들을 좀 좁혀서 보는 거죠. 내 아이디어, 내 컨셉을 아니면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그거를 들어줄 만한 고객이 누굴까? 그럼 거기다 포커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STP 전략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그거예요.
그거가 없으면은 계속 만들어봐야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창업을 그러니까 다울님도 어쨌든 저는 뭐 그 반영구 문신을 하니까 거기도 서비스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간혹 이렇게 보면 "디자인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와서 다 해 주지가 아니라 저는 그 문신을 약간 좀 아티스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바울님은 뭐 이 분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한테 타투나 이게 타투하고 좀 뭔가 영구 문신하고 연결되면서 좀 다른 쪽.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신 있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뭐 조폭 빼고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그 목욕탕 가면은 그런 거 있었어요. 출입을 금지합니다. 문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특히 이제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이제 되게 노출이 많고 처음에는 노출을 한다고 해서 베컴 같은 경우는 문신을 되게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한테 나올 때 항상 긴팔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게 이제 예의라 생각한 거죠. 근데 좀 더 이제 보편화된 것 같아요. 문신이라는 게 좀 자기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좀 아티스트적으로 가는 거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아무튼 그 분야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술에 내가 막 접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웹툰 하듯이 그림을 그려서 뭔가 시그니처적인 그런 부분을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을 저는 그 제가 만약에 타투나 반영구 그걸 한다 그러면 좀 의료적으로 막 가서 의사들하고 부닥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가볍게 터치하는 웹 아티스트적인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왜 힙합이라든지 뭐 댄싱하는 것도 보면 수우파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는 것도 일종의 뭔가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그런 어떤 뭐 스피릿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 뭐 다올님도 그 분야에서 본인이 잘 하시는 부분이지만 이제 하나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러면서 브랜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예술적으로 좀 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뭐 이렇게 뭐 타투하는 친구들 중에서 뭐 동양학 하나 아니면 서양화 이렇게 그 미대 쪽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거 그림 같은 거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이렇게 되게 좀 정형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봐. 그거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많이 전달하기도 하고. 뭐 정원님도 저는 뭐 아로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그 꼭 그 얘기를 다 할 건 아니었는데 아직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격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제 어떤 이렇게 중고 가격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인제 우리가 컨셉과 더불어서 같이 조사를 해요. 근데 인제 흔히들 이 조사에 대한 데이터들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컨셉에 따라서 인제 소비자들한테 "아 이 제품이 마음에 든대. 그러면 얼마를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좀 관대해진다. 그래서 이런 어떤 최고 수용 가격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게끔 이런 걸 정하는 것이 사실은 어 가격 전략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인제 아까 제가 뭐 스틱 코스메틱 같은 거 처음 나왔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이 제품이 나왔는데 좋긴 좋은데 이게 얼마가 비싸고 얼마면 싼 거야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 후발로 카피하는 제품들은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데 분명히 싸게 하죠. 가이가 예를 들어 3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28,000원 할래." 그러면 25,000 원짜리가 나오고 또 2만 초반대가 나오고 이렇게 점점 싸게 하는 건데 이건 가격 전략으로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냥 경쟁자 대비해서 내가 좀 카피이기 때문에 뭐 싸게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시장에 아무도 없을 때는 내가 붙이는 게 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때로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런 대조 효과라는 경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위가 3만 원 비싸 싸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스틱 제품 중에 하나를 갖다가 갑자기 5만 원대를 탁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위가 3만 원인데 뭔가 다른 브랜드로 해서 5만 원이 하면 '야 5만 원? 그럼 가위 3만 원밖에 안 한다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가격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짜리가 그 스틱 코스메틱의 가격이구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경우가 있죠. 소비자들 잘 모를 때. 자, 조금 전에 제가 가치 얘기도 한번 드렸는데 가치는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는 떨어지죠. 왜? 비싸지니까. 그다음에 품질이 올라가면은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정비례, 반비례 하는데 반드시 이제 이런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음, 분명히 이건 맞는데 가격이 높아지면은 가치는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는 거고 근데 품질은 어떤 정도 한계가 있죠. 계속적으로 올리기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요걸 좀 달리 해석하면 아까 이제 가격과 품질보다는 이제 혜택이라는 부분과 비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이 비용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간 프라이스에다가 요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DTS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D는 difficult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되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찾는데 되게 어려움이 들거나 또 타임, T는 타임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요 세 가지. 이거는 가치를 떨어뜨려요. 반면에 혜택에는 이 품질 이상의 요 베네피트, 감정적인 베네피트가 있죠. 느끼는 거. 아까 여러분 그 다올님이 생각하는 크리스티안 디오르가 주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냥 거기 히자 하나로서 갑자기 내가 업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죠. 자, DTS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이 화장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개발했냐 했더니 청국장 화장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스님이 왜 갑자기 청국장 화장품? 근데 이분이 약간 좀 오리지널한 정석적인 신부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인이 뭐 첼로를 치시는 분이었고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업 삼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된장을 이렇게 그 콩을 키워서 이제 된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다 보면 뭐 간장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간장 브랜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주와 첼리스트라는 간장 브랜드도 만들고 나름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청국장을 만들다 보니까 청국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막 이렇게 덮어주나 봐요. 하다 보니까 이 항상 쓰는 손이 똑같았나 보죠.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쪽 손은 주름이 별로 없고 다른 손은 주름이 자글자글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청국장을 만진 손은 주름이 없더래요. 야, 여기서 차가 나가지고 청국장이 주름 개선, 네? 되게 좋은 성분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실제 보면 그렇잖아요. 콩으로 만든 거니까 콩 성분에는 이소프라본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어떤 항산화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질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아무튼 그걸 만들었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청국장 화장품이? 실패를 했어요. 일단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일단 거부감이 들어요. 어떤 거부감이? 청국장 얼굴에 바르는 네. 게 좀 원료가 원료가. 그래도 피부가 좋아지는데? 굳이 자올님이 이거 바르고 가면 그러겠죠. 친구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이뻐지긴 했는데 얼굴에서 똥 냄새 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뻐지는 건 좋은데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듣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냄새가 나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끝이질 않고 이분이 이제 계속 노력을 한 거예요. 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연구원들하고 이제 OEM에서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냄새를 없앴어요. 그래서 어떻게 없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저한테 제품을 가져왔는데 동결 건조 파우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딱 없앨 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파우더, 그다음에 옆에 이제 자기가 또 아무래도 스님이다 보니까 뭐 도자기하고도 좀 관련되니까 이쁜 도자기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에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때 이 도자기에다가 파우더를 넣고 에센스를 넣은 다음에 또 붓도 이렇게 쪽제비 털로 만든 붓이 있어요. 되게 부드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얼굴에 바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홈쇼핑에 출시하려고 그러는데 저랑 협업을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을 했을까요? 아무 말이 없죠. 어려운 질문이었나? 성공 안 했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왠지 느낌이 왜? 청국장이라는 이미지가 이미지가 냄새 없었는데 뭐 이제 냄새가 안 나요 얼굴에서. 제가 청국장이라는 게 이제 청국장의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제 파우더로 만드니까 청국장인지 뭔지 모르죠. 그러면은 뭐 냄새도 없애고 뭐 이것저것 공정 과정이 엄청 음, 비용도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아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서 안 될 것 같다. 네, 실제 그 소비자가 그 생각하는 가격하고 여기서 많이 음, 그 비용 들어간 거하고 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아, 돈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았는데 사실. 자꾸만.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협업을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질문하겠죠. 아니, 이제 제 강의에 대한 거의 이제 끝나갈 때 됐기 때문에 아, 저 교수님 스타일이 뭐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걸 좀 이제 눈치는 채시지 않았나요? 안 하셨구나. 알 듯 말 듯 뭐 이렇게. 음, 왜 안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음, 여러분이라면 박정원님 같으면 하겠어요? 글쎄 저도 내가 안 했다 글쎄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어, 지금 이렇게 안 했, 지금 안 하죠. 박정원님 지금 약간 팔랑귀 스타일이에요? 네? 팔랑귀? 팔랑귀 잘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고 남들이 보통 예전 얘기를 하지 본인은 모르지. 본인 저 팔랑귀 분들이 절대 네. 자기 귀가 팔랑귀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아, 주변에서 얘기해요. 식구들이. 맞아요. 팔랑귀인가 봐요. 그런 것 주변에서 같아요. 네, 쉽게 속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팔랑귀가 나쁜 건 아닌데 뭐 좋게 보면은 남의 얘기를 많이 경청한다는 건데 이제 의사결정할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좋아요. 팔랑귀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딱 기준이 있었어요. 잘 어, 흔쾌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게 이게 디피컬티에 대한 얘기예요. 더 결정적인 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섞어서 쓰고 그다음에 붓에 묻어 있는 걸 내가 얼굴에 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잘 발려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주름을 없애는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소비자들은요 어려워도 하겠죠. 그것이 왜 유일한 방법이니까.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오페에 레티놀 제품을 바르면은 효과가 있어. 그것도 약간 단점이 있죠. 햇빛에 나가면 약간 붉은 반점이 생기니까 밤에만 바른데 근데 그거를 발라도 난 충분히 만족을 해. 근데 이거는 내가 쓰려고 그러면 진짜 진짜 다도를 하듯이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두 제품을 이 그릇에다가 도자기 그릇에다 집어넣고 아주 정성스럽게 이 측정을 한 다음에 붓으로 또 그걸 섞어야 돼. 잘 섞였는지를 잘 봐야 되고 다 섞이고 난 다음에는 내가 딴 데 묻지 않게 타올로 목 주변을 다 한 다음에 그거 조심스럽게 발라야 돼. 스트레스 안 쌓일까요? 다울림 성격 같으면 어떡할까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어떤 이 귀찮은 건 이게 이거거든요. 스트레스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당장에 이걸 공식으로 보지 마시고 귀찮아요 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어렵게 쓰거나
근데 보통 뭐냐면 되게 관대해져요. 자기가 만든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만들지 말고 컨셉 상태에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만들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예요. 돈이 일단 들어갔어. 그러니까 돈이 억울해서 이거를 갖다가 수용을 못 해요. 그런 비판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는 칭찬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컨셉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여드리면 어떻게 해요? 별로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지 않은 상태면은 아까 팔랑귀가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이거 안 좋대. 그러면 내 팔랑귀 성격을 듣고서는 그냥 다 거기다 포함시키면 돼요. 너 뭐 좋아하니, 뭐 좋아하니 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훨씬 여러분 잘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진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팔랑귀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책을 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잘못된 거예요. 이 가치 하나, 그러니까 가치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필요해질 수 있어요. 또 그냥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 어떤 상품을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이런 접근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석사 과정은 최소한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브랜드나 어떤 상품을 봤을 때,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분석할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정도의 해안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는 지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딱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면, 내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객관화시킨 느낌, 그것이 컨설턴트의 자세예요. 내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정원님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어려울 수도 있었고, 근데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지금쯤은 아실 것 같아요. 아까 사업을 난 창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나름 기준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유지하는 순간에 진짜 마케팅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하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마케팅에 대한 기본들은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럼 보는 시각들을 딱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막 자랑할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남들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본다. 그런 걸 봐주시기를 저는 원하는 게, 이 과정을 통해 제 수업을 통해서 뭔가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아까 프로세스도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익숙하면 돼요. 그러면서 맞죠. 우리 아이디어가 그냥 당장의 제품이 되면 저런 위험이 있다는 걸 자꾸만 인식을 했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 컨셉 상태에서 뭔가를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늦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거는 좀 더 복잡한 일이에요. 왜? 돈이 들어가고 막 고민이 많은 거거든. 그게 간단하면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 과정이 매일 내가 지우개를 지웠다가 또 그림을 그렸다,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지울 수가 있잖아요. 이 원칙만 있으면. 근데 그게 여러분의 원칙이 이런 어떤 마케팅 프로세스성에서의 원칙이 돼야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내 기분이 오늘은 그냥 비판적으로 갈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항상 이 기준에 맞춰서 소비자한테 이 제품을 봤을 때 감성적인 혜택을 주는 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딱 기준이 서 있으면 가치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가위라는 제품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보면 가위는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여기 본다면 그냥 뚜껑을 열고 돌려서 딱 바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용 너무 편해요. 사용, 편하죠. 여기 시간이잖아. 시간. 일단 그냥 여기로 편리한. 그냥 그렇죠. 그렇죠? 여기 어떤 뭐 감정적인 어떤 혜택을 차치하더라도 이게 동일하다 하더라도 요 하나만 보면 가치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아지겠죠. 시간이 빠르니까. 그렇죠? 쓱싹. 이걸 내가 막 화장솜으로 해서 막 두들겨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걔네들 광고에 보시면은 쓱싹싹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치를 높이는 행동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오늘 좀 장황했는데요. 너무 또 시간을 안배를 안 하고 가격에 대한 건 원래 금방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뭐 이 그 또 럭셔리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기의 어떤 위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디오르의 C가 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뭐 가격 결정하는 데서 이제 가치 아까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가치의 어떤 이 베리에이션을 좀 봐라. 그다음에 가격 민감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민감도는 뭐냐? 비쌀수록 좀 적어요. 민감도가. 왜? 거기 차이가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쌀수록 민감도가 이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 콘 이게 뭐 500원짜리가 1,000원이 됐다 그러면 2배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가격으로 보면 500원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품에서 3만 원짜리 가격이 뭐 35,000원이 됐대. 그럼 별로 느낌이 없다고. 아, 그냥 물가가 올라서 그냥 올랐나 보다 하는 정도죠. 그래서 가격이 쌀수록 아니면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민감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격을 나중에 우리가 이 올릴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적정 가격 구조. 적정 가격 구조는 아까 이제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 아까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봐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건 이제 경쟁사 반응이잖아요. 이거는 경쟁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후발로 런칭하게 되면 경쟁사 가격보다 항상 조금 낮게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 하는 순간에 19,900원부터 11,000원까지가 다 레인지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이게 하나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소비자들이 되게 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9,990원 아니면은 1,000원보다는 990원 이렇게 나오면은 아, 내가 100단위로 산 것 같아. 1,000단위야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와우 멤버십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900원인가 저도 지금 계속 매달 나가는데 카드에서 나가는데 신경도 안 쓰죠 지금은. 왜? 이제 그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뭐 실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렇게 시내 나갔다 주차를 하는데 잠깐만 있을 거야 생각하는 게 한 5분, 10분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불법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그런 날은 또 끌려가요 이게. 그러면은 끌려가서 찾으러 가서 뭐 그 보관비 내면 한 80,000원 나온단 말이에요. 견인비하고. 그러면 차 찾아 나오면서 첫 번째는 그렇죠. 재수, 아, 오늘 재수가 이래 이러다가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불법 주차 안 할 거야. 응? 저 돈이면 내가 한 1년은 주차장에 집어넣고 하는 돈인데, 그러고 나중에 찾고 나서 한 보름 지나면은 아유 또 10분 할 건데 하면서 불법 주차하잖아요. 이게 딱 그 시기예요. 이게 소비자들이 어떤 그런 뭔가 목숨을 거는 가격들이 있어요. 그게 택배비, 아까 주차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중에 영업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딱 까주는 다울림 같은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만약에 이제 매장을 하는데 매장에 이제 건물에 주차장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주차비를 다 무조건 내는데 다울림은 뭐 주차는 무조건 무료인가요? 시술 받는 네. 동안에? 아,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FM대로 뭐 그걸 30분밖에 안 돼요 하는 사람 있어요. 응? 네, 근데 치사해요. 원칙이라 그러면서 근데 아니 왜 내가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치사해. 1,000원에 목숨 건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과감하게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알게 돼가지고 아 원래는 거기가 1시간까지만 해주는 거였는데 아 저기 사장님이 나한테 그걸 혜택을 줬구나. 그 순간은요 진짜 나중에 충성 고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가격에 있어서 진짜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빈정상하거나 목숨 거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거를 피하는 것이 고객 관리예요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소비자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돼요. 그 심리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유형별로 수익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유통별로의 어떤 가격들이 틀리죠. 백화점하고 뭐 일반 매장 가격이 이제 차별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는 이제 백화점에 오는 고급 고객들한테는 좀 수익을 더 올리고 뭐 홈쇼핑 같은 데 좀 싸게 팔아라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죠. 대신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VIP다 생각하는 분한테 막 덤태기를 씌우지 않고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아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객들을, 신규 고객을 어떻게 이제 유지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은 그거고요. 거의 가격이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이 타임에 또 나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끊으려고 그랬더니, 아무튼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로 지나갈게요. 하여튼 가격은 전략이고, 나래님은 나중에 저 녹화 영상을 좀 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을 여기부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잠깐 한 5분 쉬고, 나래님한테는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우리는 1시간 넘게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5분 쉬고 5시 20분에 이어서 리미티드 에디션하고 유통에 대한 얘기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5분간 네, 쉬시고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